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진행맡은 G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상화 똑똑한 컴퓨팅 강의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IBM 코리아 김지영 과장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대로 가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음. 그 중에서도 서버 가상화인 네. IBM의 파워 VM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워 VM이라면 이게 유닉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닉스 서버 가상화.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가 아니라 유닉스 유닉스 서버, 쪽으로, 예. 유닉스 서버 쪽에 가상화 관련된 예, 여러 가지 맞습니다. 기술과 네. 뭐 어떤 팁이라든지 네, 트렌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트렌드 얘기 나왔으니까 보면 여기 이 장표에 보니까 이게 가트너 리포트, 네. 심포지엄 리포트 이게 몇 년간에 거친 자료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려고 이거를 두신 건지. 네. 보면은 이제 가상화에 대한 요구, 가상화에 대한 트렌드가 사실은 지금 뭐 1, 2년 사이에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거의 저희 쪽에서는 한 7, 8년 이상 된 성숙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업계에서는 뭐 가상화의 도입 정도가 매우 많이 다르세요. 정도 수준이. 그런데 이제 그런 가상화를 써야 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인지하고 계신데 그런 거를 이런 가트너 그 설문이나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은 9년이나 10년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들로 나가면서 9년도는 1등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예. 근데 지금 화살표 같은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즉 이게 단지 뭐 1년, 2년간의 이런 그런 그 화두가 반짝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건 역시 이제 업계 뭐 CIO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도입 의사를 표명하시고 저희도 함께 고민해서 이제 적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술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상화의 필요성 하면 가상화 필요성 사실은 뭐 TCO 절감이라고 하는데 네, 네. TCO 절감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TCO 비용을 네, 네. 항목별로 도대체 네. 어떻게 이게 절감되는 건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작진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그렇죠. 저희 이제 서버 자체의 비용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그렇게 헐값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IBM이 헐값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개념 자체가 일단 초기 비용은 하드웨어대로 저희가 뭐 다른 파트대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실 게 아니잖아요. 네. 업무를 하실 때 있어서 단순한 이런 하드웨어만 세팅을 해놓고 이게 다가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전력 상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4, 5년 주기에 네. 그 라이프 사이클을 두고 본다면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TCO 절감 효과가 있고 이거는 업계에서도 분명히 그 인지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서버 가상화라든지 서버 통합 같은 건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다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는 맞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친숙하지 않으신 분이나 뭐 그런 업계에서는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IBM은 파워 VM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워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그 고민을 함께 이제 하고 어떻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점점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테리토리마다 즉 네. 업무, 제조, 금융, 뭐 이런 그 텔레코뮤니케이션 이런 쪽으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도입하시는 거에 있어서의 그 정도가 좀 다르세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점점 다 많이 가상화를 네. 이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가상화 관련된 거는 많이 방송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딱 유닉스에 예. 이제 포커싱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가상화가 네, 가고서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을 단계가 업종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네. 어떻게 다른지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네. 하는데 일단 IBM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오래된 또 가상화의 오래된 역사가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상화가 뭐 IBM 옛날 호스트에서 나왔다 그런 말 예, 들었는데 네. 뭐 그런 건 어떤가요? 저희 이제 IBM 파워 VM이라는 거는 IBM 유닉스 서버, 네.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유닉스 서버의 가상화 기술 자체를 파워 VM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저희가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워 VM이라고 하면 IBM 유닉스 가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IBM 파워 VM 자체는 메인프레임의 가상화 기술 그대로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역사가 상당히 깊고요. 초반부터 IBM 그 가상화의 철학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그 기본 사상을 가지고 CPU면 CPU, 메모리, IO도 점점 그 향상되고 성숙되는 그런 그 가상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한 번 가상화를 도입하셔서 쓰고 계시는 고객은 점점 더 향상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으시는 그런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표 보면 맨 왼쪽에 보면 67년도에 네네. 하이퍼바이저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하이퍼바이저란 말이 저는 요새 나온 용어인지 아는데 그때도 아닙니다. 예. 있었던 거예요? 예. 이야. 이게 IBM의 가상화 기술의 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IBM 가상화 기술을 얘기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깐다거나 뭐 물리적으로 어떤 뭐를 도입을 시켜야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즉 뭐냐면 뭐 하이퍼바이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는 사실 저희 시스템에서는 펌웨어 즉 네. 두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머리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원에서 아예 가상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즉 펌웨어 단에서 가상화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리소스나 별도의 큰 오버헤드가 필요 없이 가상화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시스템을 사면 옛날 네네. 호스를 사면 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네네, 요즘처럼 맞습니다. VM을 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것도 67년도면 벌써 몇 년이야? 50년 전이네. 네. 그죠? 네. 세월 빠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유닉스 가상화도 다 단계가 업종마다 네. 다르다는데 네. 그 단계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좀 단계별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일단 유닉스 서버의 이제 가상화 단계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한 통에 하나의 업무만 놓고 쓰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게 한 통에 한 업무만 놓고 쓰니까 그 서버가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적게는 2, 30개부터 뭐 200개, 300개 되는 고객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상화라는 도입의 1단계는 보면 일단 한 서버에 같이 다 넣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즉 서버 콘솔리데이션 개념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서버 통합.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서버에서 논리적인 서버로 하나의 큰 시스템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업무들을 다 넣어서 뭐 전력 상면이나 이런 부분들의 절감 네. 이런 차원으로 1단계는 접근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간다면 단순히 하나의 서버에 그런 논리적인 서버들을 넣는 거는 뭐 그것도 가상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거는 진정하게 가상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시려는 기준은 논리적으로 서버를 넣은 만큼 논리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각각의 피크 타임과 사용하는 패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놀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피크 타임이나 아니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네. 각각의 스케줄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IBM의 하이퍼바이저, 파워 VM이 같이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한 통 내에서만 가상화를 하냐, 자원의 그 활용도를 높이냐, 그게 아니라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 그러니까 시스템을 걸쳐서 네. 크로스 시스템으로 자원 간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준은 저희는 다 다이내믹하게, 즉 네. 운영 중에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시스템을 내리지 않고 네. 그렇게 가상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혼재 있는 겁니까? 예, 필드에?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냥 물리적으로 한 2, 300대의 작은 급 서버들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네. 갑자기 가상화를 쓰신다 하시면 좀 부담도 되고 뭐 위험에 대한 뭐 부담도 있으시고 네. 여러 가지 있으신데 네. 그때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리토리별로, 즉 그 산업군별로 도입하시고 계시는 그 적용하고 계신 가상화의 성숙도가 많이 다르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가상화 단계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건지 한번 이거는 뭐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냥 여러분들 단계별로 어디에 속하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이거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회사의 현황이 서버 통합 단계에서 그쳤는지 또 자원 공유, 인프라 가상화까지 갔는지. 네. 자, 한
3초 뒤에 설문 끝내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됐는데 네. 어떻게 1단계에서 끝났는데 아직 네. 많은가 보죠? 제가 이제 기술 영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네. 주로 파이낸스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뭐 은행, 보험, 뭐 증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쪽은 아무래도 가상화가 많이 성숙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팀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을 때 네.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조나 이런 공장 라인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가상화 말고 그냥 한 라인에 한 통의 서버를 넣는 그런 네. 로엔드급으로 넣는 그런 게 많이 있으시고요. 그냥 이제 뭐 증권사나 이렇게 속도 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더 향상된 기술, 좀 더 향상된 기술을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업무마다 그 테리토리마다 많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엘파 정도만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제 응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뭐 아까 벌써 50년의 역사를라고 해야 되나? 67년부터 되는 네. 건 IBM 가상화 기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네네.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네. 좀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요소 기술들이 네. 아까 말한 유닉스 가상화 1, 2, 3단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3단계 각 단계별로 이거 네. 어디에 해당되는지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이제 그 서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파티션이 아니라 논리적 파티션의 개념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즉 저런 파티션 개념 저희는 이제 IBM 유닉스에서는 엘파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엘파 기술을 다 큰 시스템 한 통에 다 담는 게 1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 공유 2단계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자원 공유라는 게 어차피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CPU, 네. I/O, 메모리 모두가 이제 그런 게 다이나믹 엘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 중에 오토매티컬리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마이크로 파티션도 어차피 이제 엘파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자원을 10분의 1 단계로 쪼개서 용량별로 사이징을 해주는 거예요. 용량을.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2코어가 꽂혔으면 한 코어는 여기, 한 코어는 여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유연성을 예, 높여주는 맞습니다. 거죠? 0.5코어는 여기, 1.5코어는 저기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가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다시피 VIO나 버추얼 IO나 그다음 메모리 쪽의 가상화 부분 등이 자원 그 효율성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3단계로 갔을 때 시스템 간, 인프라 간의 가상화는 이제 LPM이나 LPM, 라이브 파티션 모빌리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정의된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 각 요소 기술들을 네.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네. 하죠. 네. 먼저 CPU 가상화 보도록 할까요? 네. 마이크로 파티셔닝. 네.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파티셔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코어, 1.5코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엘파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수 단위로 할당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소수점 단위, 10분의 1 단위까지 그 각각의 파티션의 네. 용량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한 시스템의 코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용량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는 뭐 TPMC라는 이제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TPMC 단위가 상당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파워 5, 6, 7에 걸쳐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대, 300대의 로엔드급으로 쓰시던 업무를 한 코어도 남거든요. 용량이. 그럴 땐 한 코어 다 쓰시는 거는 낭비예요. 그건 네. 역시. 네. 그럴 때 소수점 단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소수점 단위로 나눈 상태에서 파티션 간에 DL파라고 해서 아까 자원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0.01코어까지 자원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 0.01코어 단위, 그리고 4기가 메모리 단위, 그 다음에 IO도 하나씩 슬랍별로 각자 공유하고 필요 없으면 옆에 주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옛날 것처럼
노는 CPU가 없어진 맞습니다. 거겠죠? 예, 예. 그게 사실은 가상화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용 측면을 떠나서 볼 때는 효율성 부분이 가장 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서비에서도 나온 게 80% 이상의 자원이 사실은 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한 업체에서 시스템을 사이징할 때 버퍼를 다 두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피크타임 기준으로 사이징을 당연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1년에 뭐 두세 번의 정산이 있는 타이밍에 피크타임이 적용되면 나머지 300여일은 그걸 다 못 쓰고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파티션을 예를 들어 2개만이라고 말씀드리면 엘파 2개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안 놀고 있을 때는 다른 파티션에 그 용량들을 다 주고요. 네. 아닐 때는 다시 가져와서 자기가 100% 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자원이 효율성 있게 사용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쉐어드 네. 퍼포스 풀이란 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CPU의 가상화를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0.1코어 단위로 용량을 주고 사이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얘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의 풀을 형성해요. 근데 그럼 풀이 뭐냐 아시겠지만 하나 이제 박스 풀 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사 업무나 아니면은 내가 운영자 측면에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 얘네들이 확실히 노는 자원 없이 잘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풀을 그룹핑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또 하나의 얘는 DB 서버들끼리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몰아넣고 라이센스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풀이라는 거를 저희는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의미하는 겁니까? 네네. 볼 때? 보시면은 네. 지금 색깔별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세 개의 엘파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 돼 있는 네. 부분이 지금 캡트 좀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연두색 부분이 네. 데디케이트 파티션이에요. 데디케이트는 아예 그냥 CPU를 하나 딱 정해놓고 얘가 그냥 다 쓰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파란색 부분은 0.5코어의 언캡트 부분인데 언캡트 부분은 자기가 놀고 있으면은 다른 거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네. CPU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는 캡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근데 0.5 언캡트와 또 0.5 언캡트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냥 쭉 유연하게 쓰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주황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이 더 늘어나면 그때 데디케이트로 묶어놨던 자원을 파란색과 주황색이 가져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세 개의 파티션이 하나의 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네. 하얀색이 많다는 건 안 좋은 노는 거잖아요. 거죠. 노는 예, 거니까. 예, 근데 네. 오른쪽 보면 하얀색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좋아진 거예요. 네, 그만큼. 네. 그렇게 CPU를 다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O 가상화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CPU 가상화 받고. 사실 I/O 가상화가 IBM 파워 VM의 키라고도 볼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화의 성숙도 단계를 VIO를 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상화를 많이 쓰시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문에도 1단계라고 하셨는데 1단계 고객은 VIO 정도는 안 쓰시는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VIO를 쓰신다는 거는 이미 가상화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시고 엘파나 마이크로 파티션이나 DL파 등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DL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VIO 환경에서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I/O 부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I/O 자체를 가상화 시켜놔야 돼요. 네. 즉 매일 가서 뒤에 서버에서 그 어댑터를 뽑아서 여기 끼고 뽀뽀 끼고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기본이 버추얼 I/O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즉 이거는 예를 들어 하나의 NIC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가상화 시켜놓고 다른 파티션들, 엘파들이 이거를 가상화된 I/O라고 보고 네. 다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으세요. 그걸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대역폭은 정해져 있겠죠. 네네. 그 대역폭도 예를 들어 세 개의 파티션이 나눠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즉 이것도 노는 거를 없앨 수 있는 거죠. 노는 네. 리소스를. 자,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I/O 자체에도 코스트를 세이밍할 수 있고 노는 자원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파티션을 엘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업무를 재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이라면 NIC 주문하고 돈 내고
받아서 꽂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상화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몇 번의 작업으로 I/O를 하나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파티션이 필요한 조건이 CPU와 메모리와 I/O라고 본다면 CPU, 메모리, I/O를 가상화된 환경에서 손쉽게 갖다 써서 파티셔닝, 저기 보시면 수금 관리와 QA의 네. 파티션을 손쉽게 만들어서 뭐 반나절 뭐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가 3개만 있던 게 5개로 확장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뭐 CPU, 메모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I/O까지 네. 다 물리적 환경을 우리가 개의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업무들을 시스템 같은 거 마이그레이션이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동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아까 3번째 뭐 3단계 성숙된 가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을 엘파를 다른 시스템에서 또 다른 옆에 있는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다이나믹하게요. 네네. 운영 중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밑에 보시면 버추얼라이제이션 센 환경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인프라 자체가 가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키 기술이 메모리 카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싱크가 되고 있던 메모리 카피를 여기서 같이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거는 뭐 여기서 예를 들어 10코어짜리인데 2코어짜리의 엘파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시스템은 8코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쪽 엘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라서 이제 뭐 서커스에서 보듯이 이제 팔이 일로 가고 이런 개념은 네네. 아니고요. 여기에 갈 만한 리소스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이나믹이랑 동적 네. 이런 거 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버추얼 I/O 같은 인프라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네. 사실은 현실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CPU와 I/O 메모리의 가상화가 3개가 이제 각자 보시면 이게 각각 적용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LPM 같은 경우는 좀 네. 인핸스된 성숙된 가상화거든요. 이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 기술들, 제반 I/O나 메모리, CPU의 가상화가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이제 전제 조건들이 많이 나고요.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런 데로 갈수록 더 사실은 요청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나가시면 이제 클라우드로 가거나 이런 가상화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우시고 친숙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뭔가 네트워크 가상화로 갔다 네. 하면 뭔가 단계가 많이 올라간 거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LPM 네. 실제 저희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크게 이제 2가지의 효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하나는 자원이 놀고 있는 부분을 막는 네. 효율성 부분이고요. 2번째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이제 키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 파티션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2개가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보수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꺼야 돼요. 아, 시스템을 내려야 되는데 업무는 살려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쪽에 남는 자원이 있으면 이걸 먼저 옮겨놓고 네. 얘는 쓰고 네. 이걸 이쪽에서는 내리고 빨리 작업을 하고 다시 네. 옮겨놓는. 아, 이래서 플랜드, 계획된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LPM은 많이 좋아하세요. 네. 네. 다운타임을 거의 제로로 할 수 있는 네네.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가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가상화의 요건 중에 이제 CPU, 메모리, I/O가 있었는데 메모리 가상화 부분인데요. 크게 2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액티브 메모리 쉐어링과 액티브 메모리 익스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MS라는 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성숙된 가상화고 네. 그럴수록 레퍼런스는 많이는 없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AMS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버추얼 I/O 서버의 페이징 스페이스, 즉 그냥 물리적인 스토리지의 영역을 할당을 해주고 이 페이징 스페이스, 이 디스크 영역을 이 VIO에 연결되어 있는 엘파들에게 메모리인 것처럼 쓸 수 있게 해요. 네. 그래서 즉 이쪽에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VIO에 붙어 있는 페이징 스페이스 영역을 메모리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네. 거고요. 팔러시에 따라서 얼마나 부족하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러한 모든 스케줄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바이저가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액티브 메모리 익스펜션 익스펜션.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메모리 쉐어링은 엘파들 간에 파티션들 간에 메모리가 부족하면 빌려주고 갖고 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의 파티션 내에 예를 들어 10기가의 메모리가 꽂혀 있으면 이거를 최대 20기가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한 기술이 되는 이유는 잘 안 쓰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도 네. 막 이제 연산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 그냥 안 쓰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압축을 시켜버려요. 확 압축을 시켜서 더 있는 것처럼 할당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 2배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속도가 뭐 느려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시스템 오버헤드라든지 이런 시스템 것들은? 오버헤드는 지금 메모리를 얻잖아요. 음. 대신 CPU를 쓰게 됩니다. 네. 즉 CPU 사이클을 쓰게 돼서 저희가 어. 가이드하는 거는 어. 그렇다면 좀 CPU가 되게 크리티컬한 업무거나 8, 90% 이상 치고 있을 때는 절대 가이드하지 않고요. 그렇죠. 2, 30% 아. 정도 쓰고 있는데 아. CPU는 일단 괜찮아요. 그럴 때 메모리가 조금 필요한 피크 타임이 있다. 네. 그럴 때는 이거를 돌려서 아. 쓰고요. 얼마만큼 압축을 할 거냐 이런 팩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 AIX에서 알려줍니다. 아, 뭐 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알아서? 네네. 플래닝 툴을 통해서 오케이. 너네 한 30% 압축해라, 40% 압축해라. 그거 팩터를 알려주면 그거를 적용해 놓으면 그만큼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같은 거, 네. 뭐 요게 뭐 워크로드 파티션 프로비저닝에 되게 도움이 네. 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손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쪽에서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이런 저희 데모들을 하는데 이제 데모를 보고 나면 아, 손쉽게 쓸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고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제반 그 가상화 기술이 필요 없고요. 그냥 AIX 내에서 하나의 새로운 그 새끼 AIX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걸 손쉽게 만들어서 아, 그러니까 AIX에 네. 익숙한 사람들은 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네, 가상화 네. 잘 네, 모르더라도. 뭐 아. 다른 펌웨어나 뭐 이런 오케이. 그 버전의 요구 조건은 있겠지만 그것만 충족한다면 큰 다른 거 없이 그냥 재빠르게 워크로드 파티션이라는 이름으로 파티션을 AIX 내에서 하나 더 만들 수 네네. 있어요. 손쉽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서 내가 뭐 개발해야 되는데 파티션 하나만 만들어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IO나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정말 템포러리 그냥 짧게 쓸 거다. 네. 그리고 크게 뭐 어떤 복잡한 게 요청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단히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보안 다 되고요. 아, 그 안에서 되게 보아야 되는 네네 중요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쓰고 또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서버나 이런 데서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상화 기술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근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실제로 이것이 들어가는 건 어차피 하드웨어, 서버에 들어가야 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통자체가 별로 안 좋아. 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네, 아니죠? 네. 그죠? 네. 아까 계속 통을 강조하셨는데 네. 통이 얼마나 좋은지, 네. IBM 통이 얼마나 좋은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통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파워VM이라는 이름으로 세션을 하는데 파워 시스템의 장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필수 조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뭐 당연히 지금 오랜 역사를 거쳐서 나온 이제 파워 7이라는 시스템인데 네. 그 아무리 많이 이제 업무들을 꾸겨놓고 쓰더라도 그 시스템 자체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기반으로 그 충분히 용량을 커버하고 확장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그 좀 인텔리전트한 워크로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그런 파워 7 시스템이 이제 버티고 있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컨솔리데이션 또는 가상화를 이제 고객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당연히 이제 파워 7을 믿고 그 위에 파워 VM을 얹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해외사를 말고 국내사를 몇 네. 가지를 갖고 온 것 같은데 네네. 시청자들이 국내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해외사를 영어만 나오고 하는 거 별로 네,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 갖고 오셨는데 이거는 은행이네요. 네네. C은행인데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성숙된 가상화를 쓰는 고객은 아무래도 증권사 쪽이나 그런 파이낸스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C은행도 전체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다시 개비를 하셨어요. 네. 그거를 네. 저희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파워 7, 795와 780에 이제 여러 대로 개비를 하셨고 지금 존이 달라요. DR 센터, 메인 센터 양쪽 존 그까지 그렇네요. 다 연관을 해서 그 전체 이
95 서버와 780 서버로 전체 다 통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신 거고, 이 795, 하나의 795나 780 내에는 뭐 되게 한 3, 40개 이상의 파티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VIO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95 사이에 LPM도 가능하게 지금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화두가 되고, 뭐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DR에 대한 요건이 지금 점점 맨데토리, 의무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금 다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의 안정성도 보장을 하면서 2중, 그 다음에 네. 또 3중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차원의 시스템 통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화재 쪽인데요. S화재인데, 이제 여기는 1차 가상을 하고 효과를 보고 2차 가상화까지 도입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그 비주얼하게 가장 잘 보실 수 있겠는데, 네. 256대를 23대로 통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2차 가상화에서 1차 가상화. 1차 가상화에서 네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코어 업무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것들을 23대의 하이엔드급, 좀 큰 급으로 다 이제 통합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사례고요. 네네. 물론 TCO 절감 효과도 이제 5년간 뭐 20% 정도의 효과도 있었고요. 네. 이것도 이제 I은행인데요. 이건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VIO나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저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VIO도 저렇게 2개인데요. 왜 2개냐? VIO 자체도 이중화를 시켜놓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상화를 처음에 딱 접하면 VIO 얘기를 말씀드리면 VIO 하나의 엘파 그렇게 여러 개 묶어놓으면 VIO 죽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더 네.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VIO 자체도 이중화를 시켜놓고요. 심지어는 시스템 자체도 이중화를 시켜놓는 이런 2중, 3중의 이중화를 통해서 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면은 계속 좋아하시고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금융기관은 이중화는 거의 필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옵션이 아니라 필수.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이게 클라우드의 발전 단계 같은데, 예. 우리나라보다 어디 정도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객 접점이나 네. 이런 가상화를 항상 이제 셀링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많이 가상화를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하신 대로 네. 그렇게 많이는 또 안 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2단계, 3단계 중간 녹색과 정도 플러스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화가 될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저는 유닉스의 가상화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에 대한 요건인 거잖아요. 그 업계에서는. 그렇죠. 그럼 사용자가 볼 땐 클라우드죠.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유닉스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유닉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든 다 지금 그 가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의 기본이 유닉스도 마찬가지로 유닉스 쪽에서는 유닉스 가상화 파워VM이라는 거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벤더를 넘어서서 시스템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인프라를 넘어서서 가상화되고 유연하게 그 조합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클라우드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실제 서버가 가상화 가지고 효과. 네. 뭐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네. Q&A 받도록 하죠. 네네. 사실은 이 장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고, 이런 서버 통합 및 가상화를 통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TCO 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 효율화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 관리 자체의 단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단순히 케이블링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 200개, 300개의 케이블링 자체를 20대, 30대로 줄인다면 훨씬 더 업무가 줄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민첩한 서비스 운영으로 피크타임 시나 아니면은 밤낮에 이제 그 워크로드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죠. 어떠세요? 그 필드에서 많은 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시스템 관리자들. 옛날에 비해서 가상화 도입돼 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사실은 좀 인원수도 네. 줄어들었잖아요, 요새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 가상화, 그러니까 VIO 같은 경우는 네. 그 단순히 그냥 서버만 딱딱 놓고 여기에 무슨 카드 꽂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가상화는 막 매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느 파티션에 뭐랑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부분만 잘 돼 있다면 사실은 좀 좋겠다 이런 요건도 많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상화를 도입하는 고객들은. 네. 그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저희 이제 뭐 디렉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죠. 네. 그런 부담이 좀 있으십니다. 아니 요즘 워낙 툴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옛날처럼 야근하고 뭐 이렇게 더미안이라는데 막 오래 며칠 밤새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거 네. 그런가?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보죠 한번. 자 여러분 Q&A 전에 자 여러분들 그 요즘 그러니까 뭐 원래 IT 뭐 그런 거 말죠. 요즘 IT 운영하시면서 이런 가상화 도입되고 하면서 좀 세상이 좀 편해졌다 하면 yes 아니다 하면서 나 편해진 거 없다 하면 no 눌러주세요. 네. 이런 거 도입돼서 그러니까 편해졌다 아니면 no. 네. 세상이 좀- 다행이네요. 좀 네. 반대가 나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이 좀 좋아졌다. 예스. 연봉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연봉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봉은 상관없이요. 그냥 내가 좀 이런 게 도입되니까 좀 내가 좀 IT 운영자로서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네, 그 IT 운영자의 삶으로서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 자, 한번 볼까요? 다들 한번 봅시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네. 뭐 이제 4, 5점 그런 게 아니라 50대, 60대 또 계속 갔으면 네네. 정말 제일 좋겠죠. 네, 그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질문을 먼저 주신 분들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자, 김정겸님, 가상화에서 네트워크 환경에 의해 가상화 데스크탑의 성능 저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요? 가상화 데스크탑의 성능 저하라고 하셨나요? 이거 데스크탑 약간, 가상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범위가 영어에- 좀 그렇게. 다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님께서요, 네. 답변하시면서 네. 좋은 질문한 사람 있으면 네네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맨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슈퍼스타키는 아니니까 네. 부담 갖지 말고. 네. 류성민님, 저희는 부서도 많고 시스템도 다양한데 가상화를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서버 가상화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희 팀에서 가면 됩니다. 네. 참.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아주 네. 여러분, 제가 김지영 과장님, 네.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아까 20명인가? 20명한테 저희가 말씀하신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분 성함이 이메일 뭐죠? 어드레스 불러주세요. 이메일. KIMJIY. 잠깐만요. KIM JIY JIY 골뱅이 골뱅이 kr.ibm.com이요. 지금 김지영 과장님이죠? 네네. 김지영 과장님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거 좀 하신 지? IBM 이거 다 통틀어서 이런 IT 필드에서 계신 지가 좀 됐습니다. 네? 10년? 거의 한 10년 정도. 네. 네. 되게 액티브하실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액티브하실 것 같아. 내가 딱 보면 저도 이제 관상을 보거든요. 아주 액티브한 네. 그런 이제 여러분 자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 김지영 과장님 이메일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질문에 대해 답변할 거지만 보다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뭐 지원 요청 같은 것도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게 다 질문 리스트군요. 유미연님, 가상화 중에도 OS 아키텍처 영향이 있는지요? 처음에는 X86이던데 이제는 유닉스도 나와서요. 이분이 X86 가상화만 들었나 봐요. 네. 가상화 중에서도 OS 아키텍처 영향이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네, 좀 자세하게 좀 네네. 유미연님. 네. 그다음에 이상걸님은 IBM 가상화 솔루션 타변대에 비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잘 홍보 부족인지 제품 출시가 늦은 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런가요? IBM 가상화 솔루션 자체는 사실 타 네. 벤더에 비해서는 되게 성숙된 기술인데 음. 제가 봤을 땐 아마 VM웨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품 출시나 이런 것도 아닌데 홍보 부족인가? 워낙 시스템에 그냥 태생부터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홍성호님, IBM에서 유닉스 서버 가상화 시 기존 유닉스 시스템도 통합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사이너스 강님,
백업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는지요? 백업도 이제 가상화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선 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님 같은 거를 쓰거든요. 네. 님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인스톨레이션 이제 매니지먼트인데요. 음. 이제 가상화 되어 있는 엘파에 하나의 OS가 있으면 그걸 이미지라고 보고요. 네. 이미지를 받아서 님 서버 같은 이제 파일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 다 몰아넣고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디렉터를 통해서 다시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백업도 가능하고 네. 물리적으로 테이프나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건 다 믹스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특징이 자원 공유라고 하셨는데 기존 스토리지 단독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좋은지요? 공간 효율성이나 전기적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다. 상면 전력에 대한 얘기는 항상 저희가 서버 통합이나 가상화에 있어서 항상 하고 있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상면이 부족해져서 IDC 이전 시에 가상화를 먼저 하겠다. 한 1년 정도 버퍼를 두고 네. 저희한테 오퍼를 던지시는 고객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절감 효과 있습니다. 김태현님, 일반적으로 X86 기반의 상용화된 가상화 솔루션, VMware 같은 것들은 가상화 서버 구성 시 폴트 톨러런스 기능을 통해서 장애 대응을 하는데 IBM 파워 VM의 경우는 물리적 박스 장애 시 또는 단위 가상화 서버 장애 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이걸 라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용성이나 효율성, 뭐 이런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는 차원인데 IBM 시스템 자체가 라스라는 개념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CPU, 메모리, I/O 등등이 CPU 자체가 하나가 고장나면 옆에 있는 스페어 자원이 다시 켜지고 이거는 내려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자체에서도 셀프 힐링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가용성을 높이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상화를 시킬 수 있고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파워 HA 같은 가용성 솔루션을 도입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네네. 자, 좋은 질문 네. 써주세요. 나중에 보여주시고. 몇 그다음에 명이요? 네? 마음대로 써주세요. 일단은. 네. 10명이네. 이도현님, 기존 시스템에서 파워 VM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지요? 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요. 기존 시스템이 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그냥 단순한 AX 차원에서의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면 그냥 무료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탑앤러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공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냐, 얼마큼 마이그레이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김현성님, OS를 선택함에 있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NT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NT로 가상화를 구현하여 운영하다 보니 자원 할당 과정에서 파일 시스템이 깨지는 등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혹시 유닉스 기반 가상화 시스템은 안정성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요? 더불어 비교가 쉽지는 않겠지만 NT 가상화 대비 비용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NT 가상화 대비 비용적 측면에 대한 부분은 따로 메일로 저희가 뭐 조사된 자료 같은 거를 따로 드리겠고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유닉스 기반의 가상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어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NT를 써보셔서 이제 깨지거나 이런 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점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하이엔드 서버일수록 라스 측면이 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레퍼런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장준님, 쉐어드 풀은 DB의 장점을 가상화에 접목시킨 게 아닌지요? 관리 면에서 이점인데 기존에 나온 방식이 아닌가 해서요. 기존에 나온 방식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쉐어드 풀은 제가 라이센스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DB의 장점을 가상화에 접목시킨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어수에서 코어수가 예를 들어 5코어가 있는데 4코어로도 이 파티션 3개가 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1코어의 절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접목된 게 맞습니다. 네. 네. 자, 김태현님, 라이센스 관련인데요. CPU를 다이내믹하게 쓸 경우 상황에 따라서 CPU 사용 코어 수가 변경이 될 텐데 이럴 경우 라이센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의 풀 내에 있을 때는 그 풀 개수만큼 라이센스를 사서 쓰시면 전혀 상관없이 쓰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이나믹 엘파 같이 그 라이센스보다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 협의를 하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효동님, IBM 파워 시스템을 가상화 도입 시 DB나 와스 등 제품의 라이센스 비용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어당 용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코어의 용량 자체가 타사 대비 훨씬 좋기 때문에 라이센스 절감 효과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강상호님, 파워VM에 맞는 파워VM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뭔가요? 와스보다 DB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와스보다 DB에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많이 하나의 아키텍처로 제시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웹 와스 DB가 있을 때 DB 같은 경우는 이제 DB 싱크 부분의 타사 제품이나 뭐 저희 DB2나 이런 걸 같이 얹어서 하고 와스 부분도 하고 웹은 뭐 L4로 L4 스위치로 나눠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데 파워VM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건 파워VM, 어느 건 아닌 거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민님, 여러분들 PT 자료 같은 거는 나중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쓰니까 나중에 김지영 과장님께 여러분들 PT 자료 요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 질문이 버추얼 IO와 네트워크 장치 간의 연동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요? 가상 서버 간의 네트워크 단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연동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위치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철님, 벤더 입장에서 가상화 후 납품된 서버의 수량이 줄어들 텐데 서버 매출도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한 피해는 없으신지요? 아주 되게 자상하신 분이시네. 네, 맞고요. 저도 이제 세일즈 반, 이제 엔지니어 반의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 자체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덜 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그렇죠. 그거에 같이 나중에 또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네네, 거 맞습니다. 들어가는 같이 기술들도 같이 이제 제공이 되는 것 때문에 단지 시스템 수가 뭐 10대에서 두 대로 들어간다고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그 시스템에서 또 큰 게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민구님, 그럼 주센터와 DR과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건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파워 HA나 이런 버전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됩니다. 한관주님, 가상화 시스템에서 가장 비용 절감에 효과가 큰 솔루션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가상화 시스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솔루션? 좀 더 한 가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네요. 네. 김민구님, IBM 제품으로 윈도우형 가상화 관련 제품도 있는지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설님, 자, 파워VM 이후 가상화가 된 CPU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책이 새로 개편될 계획은 있는지요? 이분은 이제 네. 너무 질문이 길어가지고 네. 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가상화나 IBM 이런 쪽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IBM 소프트웨어 정책에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불만도 사실 좀 있긴 있는데요. 이 1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4개만 사용하는데도 10개 다 내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땐 풀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과 논의해서 그거를 좀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IBM 소프트웨어를 쓰시면 그런 요인은 상당히 줄어들죠. 네. 이종화님, LPM의 주요 부분이 메모리 복제라고 하셨는데 전혀 끊어짐이 없는지요? 네. 핑 1번이라도 메모리 마지막 부분이 넘어갈 때 무브먼트가 일시적인 단절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회사 내부에서 데모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데모를 직접 시연을 하고 고객을 불러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핑 한번 끊기지 않고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 뭐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요. 네.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이게 적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냐를 먼저 하고요. 그때는 당연히 워크로드 상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넘기는데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부분이 있고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다 미리 싱크를 해놓고 이 넘어가는 차원에서는 핑 끊김 없이 바로 넘어갈 수 네. 있습니다. 김상성님, 엘파만 적용한 P750을 DL파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네. DL파는 어떤 피지컬한, 어떤 이렇게 뭐 라이센스를 사야 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구성만 HMC랑 제대로 해놓는다면은 DL파는 가능합니다. 김기도님, 가상화 서버를 도입했을 때 TCO에 대한 정량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경님, 가상화된 서버 간의 통신을 하는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AX 내부에서 관리하는 툴은 뭐 CPU, 메모리, IO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뭐 엠몬이나 뭐 사르 이런 그 코맨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서드 파티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툴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원경진님, 가상을 구성할 경우 제일 큰 문제가 PM 활동과 장애 발생 시 전체 서비스에 다운일 것 같은데 어떠한 네. 방안이 있는지요? 네. 일단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스템 한 대 다 이제 같이 넣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HA를 해놓긴 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용성을 높이는 차원인데 이거 자체, 한 시스템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닉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의 그 라스 차원이나 양쪽 이중화의 차원이나 그거를 넘어서 또 DR까지 같이 2중, 3중으로 가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차철호님, VIO 구성 시 최대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대 대역폭 부분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어떻다라고 그 나온 자료는 없는데요. 테스트한 결과는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보라님, 아까 라이프 파티션 모빌리티 기술 설명해 주셨는데 이 기술이 장애 시 페일오버 기술 대응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 LPM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HA 기술이냐, 페일오버시 넘어가는 기술이냐라고 혼동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페일오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애 감지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플랜을 가지고 넘겨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이점과 자원 활용이 있는 거지 이거를 파워 HA처럼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 고객의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잘 설명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자, 권대근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나라만 네. 해도 아까 뭐 글쎄요. 메일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철님, 유클라우드 오늘 제시한 가상화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별도의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별도의 헷갈려서요. 개념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클라우드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냐 일단 네. 플랫폼부터 주는 클라우드냐 그 인프라를 주는 클라우드냐의 그렇죠. 개념들이 있잖아요. 기본이 되는 게 가상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게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오퍼링들이 있어요. 그렇죠. IBM 티볼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런 걸 같이 얹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 파워 시스템만으로도 유클라우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 SC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오퍼링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컨택해 주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권도영님, 현대중공업인데 가상으로 인한 보안 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새로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정된 네트워크 분리, 인터넷망과 내부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설명 어려우시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메일 어드레스는 나중에 저희가 네. 보내드릴게요. 김현철님, 하나의 물리적인 NIC를 가상화에 사용하게 되면 가상화된 닉마다 최대 대역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것도 하이퍼바이저에 따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NIC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NIC처럼 대역폭을 늘려서 그걸 가상화시켜도 되고요. 네. 자, 최진사님, AX 어드민입니다. 그간 업무하면서 액티브하게 자원을 옮겨본 적이 없네요. 아웃레이지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하니까 스케일 잡고 작업하죠. 다른 업체들은 정말 서비스 중에 액티브하게 자원 옮기고 그러나요? 네. 그다음에 합니다. IBM을 꺼리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 경우가 많은데 저런 액티브 기능 빼고 비용을 확 줄여서 제품 출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게 액티브하게 넘기는 고객 많이 있으시고요. 네네. 이제 액티브하게 넘기는 게 DL파처럼 내부에서 자원 옮기느냐, 아니면은 파트를 액티브하게 옮기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건 전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플랜드 다운타임 가져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DL파 부분은 거의 다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는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비싼데 뭐 그런 거 빼서 도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파워VM 자체도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라이센스 도입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찬호님께서 VM웨어 가상화 비교에서 최대 장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VM웨어의 가상화 비교에서 안정성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 오버헤드 자원. 네. 시스템 오버헤드를 네, 줄이는 네,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종환님 AMS를 통해서 오버 커미트먼트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메모리 사용량뿐만 아니라 CPU 등 갑자기 자원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특정 VM에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요? 네, 이거는 VM마다 가중 처리할 수 네, 있는지요? 팔러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HMC나 이런 데서 작업을 네. 하시면 되고요. 김민구님, 공공기관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대응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의 승인이 되어 있는지요? 망분리 대용으로요? 이거는 확인해보고 메일 네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 중에서 괜찮은 질문이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이름, 네? 류성민 네, 씨랑요. 류성민님, 네, 김태윤 씨, 김태현 씨, 네, 김현성 씨, 김현성님, 네, 김현성님, 네, 님, 네, 김기주님, 김기준님요? 네, 김기두님, 김기두님, 네. 네, 이보라님, 이보라님, 네, 김민철님, 김민철님, 그다음에 김민구님, 김민구님, 네, 권도현님, 권도현님, 네. 네. 자, 류성민, 김태윤, 김현성, 김기두, 이보란, 김민철, 김민구, 그 다음에 권도현님, 권도현님. 네. 네. 이분들은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시면 저희가 베스킨 라빈슨 보내드릴게요. 네. 주말에.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20분한테 스타벅스 기프트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엔딩으로 좀 장표 갖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전체 네. 시장을 몇 개가 되는지. 네, 마지막으로 이건 엔딩으로 이제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제가 그 세션의 제목이 가상화의 현재와 미래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은 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스콥을 정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럼 내일 부분에서는 뭐를 터치해야 되느냐라고 음. 했을 때 서버 통합 및 가상화의 부분을 오늘이라고 본다면 내일은 당연히 클라우드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반짝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저희가 지금 뭐 이미 타사의 포탈에 뭐 그 클라우드를 쓰고 있잖아요. 엔드라이브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업계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게 가상화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매칭해서 나의 상태와 매칭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다. 맨데토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뭐 좀 이렇게 부작용 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컨택을 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결론은 가상화는 피할 수 없으니까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사실 금요일 날 방송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금요일 날 딱 방송 딱 3시, 4시 딱 듣고 2시간 있으면 퇴근하고, 오늘 퇴근할지 모르겠지만 퇴근하시고 집에 가서 나중에 베스킨 라빈슨 드시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김지영 과장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에 그 손들기 버튼 거기에 박수 치는 거 이모티콘 있죠? 그 이모티콘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